6월 24일 이슈 언박싱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4% 선물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우가 0.5%, 그 다음에 S&P가 0.43%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최고치의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바로 애플이에요, 여러분. 애플인데, 자, 이걸 보시면 애플이 2.13%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S 역시 상승.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왼쪽 위에 이쪽하고 이쪽이 다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나스닥이 어제도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이 어제 신고가 쳤거든요, 여러분. 애플이 왜 신고가를 쳤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텐데, 그 자체 칩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애플에서. 그래서 기존에 인텔 칩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인텔 칩 쓰지 않고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자기네들 자사 라인업에 쫙 깔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아이폰이 만드는 그 디바이스 월드, 얘네들끼리 쓰는 그 플랫폼 세상 있잖아요, 이거를 더욱 공고히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발표,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것도 사실은 매년 이제 하는 건데, 요때 요런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발표들을 하면서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 회의에서 이런 사안들을 발표를 하면서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고가를 쳤고, 그 다음에 이걸로 견인해서 관련주들 동반 상승. 그래서 어제도 전형적으로 나스닥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페이스북도 1.3, 아마존도 1.9 상승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네스 갱신급이에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특히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 기록을 했고, 은행주들도 그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는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 JP모건, 시티그룹, 뭐 BOA 이런 것들 최소한 0.7%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슈 쪽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뉴스, 가장 이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어제 오전에 왜 피터 나바로가 중국하고 딜은 끝났다, 오버, 게임 오버 이거 날려면서 시장이 훅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피터 나바로가 이거는 내 개인적인 발언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 핀토가 조금 각이 틀렸던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그 쿠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나와서 중국과의 딜은 인텍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제 뭐 오전부터 이런 것들은 쭉 다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그냥 뭐 해프닝에 끝나버리는, 시장에서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던 분들은 참 욕 나오는 상황들인 거죠, 이런 게. 두 번째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그 스크립스라는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추가 재정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저께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왔습니다. 텍스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환급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거랑 또 하나 나온 게 돈을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수표로, 우편으로. 그래서 감세 정책 하나랑, 그 다음에 기존처럼 기본 재난소득을 얼마였더라, 1200불인가를 또 해서 보내준다니까, 요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또 한번 불어넣어 주겠다, 요게 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인 거는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인데, 그 독립기념 지나고 나서 상하원 의회 논의 통해서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에 상승폭 심했던 텍사스,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이런 곳들은 계속 되고는 있어요. 계속 되고는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톡방에 실시간으로 이제 속보 나온 거 보여드리면, 백악관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의원이 됐든 그 지금 코로나는 2차 웨이브가 나오고 있는데 지네들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죽어도 아니래. 2차 웨이브는 없고 다시 또 경제 충격 이런 건 절대 앱솔루트라는 표현까지 써나가면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금 약간 좀 넌센스긴 합니다만, 뭐 지네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버벅버벅 우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어제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YCC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옆으로 지금 쫙 기고 있거든요, 위아래 상단 밴드 맞춰서. 근데 일단은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준 이사들도 계속해서, 저번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2차 대전 끝나고 YCC를 도입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행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뭐 느끼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YCC에 대한 부분
또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거 같아요. 지금 일본이 사실은 지금 YCC를 예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근데 YCC를 하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 그러니까 YCC라는 게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을 그 매수를 쫙 시장에서 빨아들여서 금리를 낮춰주고,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제로 금리 이하로 갈 것 같으면 채권 발행을 확 늘리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포해서 다시 위로 금리를 받쳐주고 해서 밴드 안으로 갖추겠다는 건데, 실제로 BOJ 같은 경우도 우리가 YCC yield curve 컨트롤을 합니다라고 한 이후로 채권 매입에 대한 규모가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합니다라고 얘기만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은 아 하겠구나 생각해서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만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고,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16인가로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지표들은 실제로 지금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시장 같은 거는 3월 바닥 찍고 지금 시고가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에 대한 부분, 실물 지표들은 바닥 찍고서는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은 아직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어찌됐든 조금씩이나마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지표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딱히 이제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상품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골드는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 다음에 오일은 조금 하락하기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오일도 40불이라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가격대를 종가로 지켰거든요. 지금도 40.32니까 선물이.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의 그 흐름이 어제도 전형적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달러가 광범위하게 약세로 가면서, 어제 유로라든지 호주 달러 이런 거 굉장히 상당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달러는 어제 밀렸어요, 여러분. 달러가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하락으로 가면서 채권 팔고 주식 사고, 그리고 달러가 하락으로 가고 위험자산 선호되면서 에너지라든지 뭐 기금손이라든지 이런 상품 관련한 종목들도 위로 치받는, 그래서 이 전형적인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장세가 어제도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지금 그 리스크 온 상태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냥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은 요거 외에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내가 이제 포지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혹은 아래서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매도 쪽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어떤 투자 목적이 지금 다양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목적이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사실 굉장히 모두가 까다로운 장이에요. 까다로운 장.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올라타겠어. 이거 힘든 거거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타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거의 관망으로 그냥 멍 잡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산을 어떤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꽤나 수익을 본 사람들도 지금 고민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 날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누가 이거 주식 7월 전에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고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올랐다, 밸류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가격 조정을 이뤄가면서 어떤 적정 주가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인버스가 됐든 선물 파생 매도가 됐든 어떤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르니까 타점을 잡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런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추세가 한번 쫙 발현이 되잖아요. 이 추세의 끝자락에서는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추세의 끝자락은 그것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추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쫙 일봉상 쭉 끌어당기는 어떤 이런 추세장에서는요 할 게 많이 없어요. 옵션이 별로 없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 다음에 한번 뽑았다가 또 굉장히 좀 요 유기농 원봉 뭐 요새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위아래로 하게 되면 물린 사람들은 이런 파동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눌리면서 매수 들어가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다양하게 좀 펼쳐볼 수 있는데, 원래 추세가 이렇게 원웨이로 쭉 이런 추세장에서는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조만간에 긴 추세장 뒤에 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격 조정이 한번 크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 고가권에서 박스권 이루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 형태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조만간에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서 거기에 그런 흐름들이 이제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나의 투자 목적에 아니면 내가 보는 시장의 관점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 굳이 지금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헷갈리는 상황에서는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고 보십시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이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바꿔보면 어제 고점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결론적으로는 위아래 약간 돛지 형태, 근데 이제 좀 강한 돛지 형태. 이거 어저께 밀렸구나, 3시부터 해서 밀렸구나. 이게 조금 밀리면서 일봉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거 굉장히 흐름 강했죠. 일봉상으로도 어찌됐든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누가 지금 와갖고 너 롱 칠래 숏 잡을래 하면 저는 이거 눌리면 그냥 매수할게요입니다. 눌리면 매수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눌리면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보면 좋아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지금 1100 정도잖아요. 만약에 오늘 장이 여기까지 밀려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한번 받아볼만 하거든요. 요거를 일단 한번 표시를 좀 해봐 주시고, 근데 여기가 아마 1차 강력한 좀 지지선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될 수 있겠네. 11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1220이라고 보면 1150, 그 다음에 1100 언더, 그러니까 1080 정도. 1100 언더, 1100 언더에서는 분할로 조금 처음 내려올 때 첫 터치할 때 받아보면은 이거는 장중에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처럼 뭐 피터 나바르가 갑자기 헛소리에서 뭔가 시장에 돌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 수준이 좀 나아 보이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1050 정도 1차 좀 공격적으로 내가 마중 나가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050이 아니라 1150이었지, 여기였지. 1150이고 요 자리 1090 정도. 여기서는 만약에 첫 터치에서 내려올 때, 그 첫 터치에서 내려올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위에서 막 놀다가 처음 이 부근에 탁 터치할 때 여기서는 한번 단타로 받아보면 반등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요 여러분, 상승장이잖아요. 이렇게 밑에 굉장히 유리한 가격 대놓고 배째라로 나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쫓아 들어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승장이라는 거, 올라가는 거는 굉장한 인내를 요하거든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이거 왜 이거 들어갔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번씩 훅훅 떨고 그럼 또 불안해져. 왜냐면 워낙에 지금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그러면 훅훅 떨구면 손절하거나 이제 매도가부터 타면 그럼 또 지금해서 올라가서 신고가 갱신하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같은 장이 장중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좀 유리한 가격대 밑에 대놓고 그냥 드라마를 보시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오시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지금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기간 조정이라 그러는 거야. 일봉상 이 주가라는 거는요 여러분, 쭉 올라가기만 하고 쭉 내려가기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발산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수렴이 있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발산으로 가요. 근데 지금 보통 에너지를 보면 지금 목표가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간 조정이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목표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얘가 요만큼 여기까지 올라온 수치, 요건 너무 크고 여기 박스에 맞춰주면 요만큼을 그대로 다시 추세를 이탈해서 가는 쪽으로 갖다 대면 요게 목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냐고. 지금 일봉상 여러분 1850도 아니고 거의 1900까지 열려 있다는 거야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래서 골드도 절대 선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데 왜 선매도를 해? 대려 물려도 매수지 여러분. 물려도 매수지. 그렇게 보시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큰 갭락이 이뤄졌던 어떤 이런 깔딱고개까지는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녀석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요 기관들에서 지금 하반기 가격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국제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이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한다고.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든 종목들을 다시 한번 판을 좀 재해석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 대응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오전에 한 10시에서 10시 반경에 이제 하는 요거랑 또 오후에 어떤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투입되고 보면 또 달라요.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톡방에서 계속 제가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저기 하는 거 해서 같이 또 잡아 나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고, 이따가 또 저녁에는 2부로 해서 제가 오늘 컨텐츠 잡아서 할 테니까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